단열 팽창과 줄 톰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줄 톰슨 효과란 압축한 기체를 단열된 좁은 구멍으로 분출시키면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온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변한다는 점으로 인해 주로 공기의 액화나 냉매의 냉각에 많이 응용되고는 합니다. 이 줄 톰슨 효과는 의외로 저희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입을 오므리고 호호하고 입김을 부는 경우 입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입김 효과도 줄 톰슨 효과의 한 예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기의 액화, 사진상으로는 액화 질소통이죠. 이러한 액화 질소와 같은 공기의 액화, 그리고 여름엔 없어서는 안 될 이 에어컨에도 줄 톰슨 효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들 차가운 병에 담긴 맥주나 탄산음료 등의 병뚜껑을 따게 되면 그 순간 병 입구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현상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줄 톰슨 효과인데요. 이를 페트병 실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페트병을 꽉꽉 쪼아서 내부의 압력을 높여주고 여기서 페트병의 뚜껑을 따게 되면 하얀 안개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열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압력을 높여준 상태에서 갑자기 뚜껑을 열게 되어 압력이 낮아지며 부피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기체로 있던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바뀌면서 안개처럼 저희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음처럼 대입해서 이해한다면 줄 톰슨 효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 톰슨 효과의 및 줄 톰슨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톰슨 효과란 온도 변화, 압력 변화의 비, 즉 델타 T와 델타 P의 비의 상관관계에서 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줄 톰슨 계수를 이용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줄 톰슨 계수 또는 줄 톰슨 코에피시언트를 흔히 뮤라고 부르게 되며, 이 뮤는 등 엔탈피 조건에서 라운드 T 나누기 라운드 P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 톰슨 효과가 일어나는 과정이 단열 과정이어야 하며, 두 번째, 비가역적 과정이어야 하고, 세 번째, 등 엔탈피 조건에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파란색으로 색칠된 왼쪽 상황을 U1, 빨간색으로 색칠된 오른쪽 상황을 U2라고 했을 때 U1에서 U2로 입자들이 이동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U1인 상황은 파란색 부분인 V1 부분에만 입자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으로 P1의 압력을 받고 T1의 온도를 가지게 되며, 이들이 가운데 있는 좁은 입구를 지나서 다시 부피가 팽창하며 U2 위치에 있는 유리관으로 모든 기체 입자들이 이동하여 빨간색 부분에만 V2가 존재하게 되는 상황을 U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U1에서 일어난 일을 W1이라고 한다면, 이 W1은 W equal minus P 델타 V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P1 V1이라고 계산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황 U2에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W2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P2 V2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U1과 U2에서 총 일어난 일의 총합을 W라고 했을 때 W1 플러스 W2는 P1 V1 마이너스 P2 V2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델타 U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열 과정이므로 Q는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U는 W와 같고 이는 P1 V1 마이너스 P2 V2와 같음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델타 U는 U final 빼기 U initial을 이용해서 U2 마이너스 U1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 따라서 U2 마이너스 U1은 P1 V1 마이너스 P2 V2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식을 좀 더 정리하게 되면은 U2 플러스 P2 V2는 U1 플러스 P1 V1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H equal U 플러스 PV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H2 equal H1이라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U1과 U2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엔탈피가 동일하다는 의미, 즉 줄 톰슨 효과는 등 엔탈피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줄 톰슨 계수 공식을 이용하여 몇 가지 공식을 유도한다면, 첫 번째, 오일러 체인 리액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 정적 비열을 표기한 공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관계식 DH는 TdS 플러스 V dP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한 개 더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상기체에서의 U값과 실제 기체의 경우에서의 U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기체의 U값을 확인하기 이전에 이상기체에서 U는 온도만의 함수이므로 H는 U 플러스 PV에서 PV 이퀄 nRT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식을 변형할 수 있게 되며 U가 온도만의 함수, nRT도 당연히 온도만의 함수이므로 따라서 왼쪽에 있는 엔탈피 즉 H도 온도만의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상기체의 경우 줄-톰슨 계수 μ값은 0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엔탈피가 일정한 과정, 등 엔탈피 과정임을 앞에서 확인했고 즉 이는 온도 변화가 없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앞에 확인한 뮤의 공식에서 라운드 t 이퀄 0이 성립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컨스탄트 h 즉 등 엔탈피 과정에서 온도 변화 델타 t 이퀄 0이므로 줄-톰슨 계수 μ값은 0임을 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실제 기체의 경우에서는 μ값이 양수 또는 음수값을 갖게 되는데 μ값이 양수값을 갖게 되는 경우를 attraction dominant라고 하며 이 경우 팽창이 일어날 때 쿨링 효과가 발생, 즉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μ값이 음수일 때를 repulsion dominant라고 하는데 이는 팽창이 일어날 때 힐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김 효과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입을 모아서 호호하고 불 때는 입속에 있던 기체가 호호하고 오므린 입술을 통해서 좁은 입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찬바람으로 느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μ값이 양수인 쿨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고 입김을 부는 경우 나가는 입구가 넓은 걸 보실 수 있겠죠. 이는 나가는 입구가 크므로 팽창이 일어나면서 힐링 효과가 발생하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총정리하자면 μ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만약 부피 팽창이 일어날 때, 즉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μ값이 양수라면 델타 T가 음수, 즉 쿨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μ값이 음수라면 델타 T가 양수, 즉 히팅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기체에서는 역전 온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역전 온도는 μ값이 0에 되는 온도를 의미하며 이를 오른쪽 PT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P, Y축을 T, 압력과 온도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때 μ는 앞에서 공식을 다시 표기하게 되면 라운드 T 나누기 라운드 P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μ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확인하게 되면 μ값이 0인 지점은 즉 기울기가 0인 부분으로 현재 그림상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저희가 인버전 포인트라고 부르게 되고 이 인버전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은 기울기가 양수, 즉 μ값이 양수이고 인버전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기울기가 음수, 즉 μ값이 음수임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전 온도 이하, 즉 인버전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 라인에서는 온도 강화, 즉 델타 T가 음수를 가지게 되고 역전 온도 이상, 인버전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는 온도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온에서는 수소, 헬륨, 네온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체가 줄-톰슨 계수가 양수임을 실험적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터는 잠시 에어컨의 작동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작동 구조는 다음 사진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은 크게 실외기와 실내기로 나눌 수 있으며 왼쪽이 실내기의 구조, 오른쪽이 실외기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기는 크게 증발기와 팽창 밸브로 나눌 수 있으며 증발기 부분이 이제 에어컨에서 온도를 찬바람을 나갈 때 가장 많이
관여하는 부분이고, 팽창 밸브는 이 찬바람을 만들기 전 안에 있는 냉매를 차갑게 만드는 효과를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외기는 압축기와 응축기로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운송하고 열을 식히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냉매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심장과 같은 역할인 이 가운데 있는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응축이 된 냉매는 응축기로 이 파이프를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이 흐르는 과정에서 냉매는 열을 빼앗기며 액체가 되고, 이 액체가 된 냉매는 다시 파이프를 따라 팽창 밸브 부분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압력이 떨어지며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발기로 다시 파이프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 증발기에서 차가워진 냉매가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응축기에서 증발기로 냉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직 냉매 온도는 50도 정도로 뜨거운 상태인데, 이러한 고온 고압의 액체 상태인 냉매는 증발기로 이동하기 전 이 팽창 밸브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넓은 공간을 이동하던 냉매가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냉매 가해질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이 차가워진 냉매가 증발기로 보내져 방 안의 공기 냉각에 사용할 수 있는 온도로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론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쿨링 효과가 이 팽창 밸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